물렁물렁 토실토실하게 생긴 태양계의 6번째 행성 토성. 이 멋진 행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45개나 됩니다. 우리는 달 하나뿐인데. 토성의 수많은 위성들 중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가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엔셀라두스. 평균 온도가 섭씨 영하 198도인 이 얼어붙은 천체는 땅속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서 심지어 지구의 바닷물의 양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엔셀라두스에 존재하는 지하 바다세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이 504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위성입니다. 위성의 지름이 대한민국 땅 크기와 비슷하죠. 지구의 위성인 달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중력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에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위성이 딱히 특징도 없어 보여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이 엔셀라두스의 표면에서 엄청난 양의 물기둥이 분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은 깨끗한 얼음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상당히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성임에도 관측이 쉬운 편입니다. 대기는 거의 없다시피 한데 대기를 조성하는 물질은 수증기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엔셀라두스 표면에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로 인해 대기가 대부분 수증기로 차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엔셀라두스의 궤도를 봅니다. 토성의 고리는 A, B, C, D, E, F, G 고리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 이 고리 영역에서 엔셀라두스가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토성의 고리 중 가장 넓고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얼음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얼음들을 제공하는 공급원이 바로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는 물이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얼어붙어 토성 주위를 돌며 이 고리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셀라두스는 공전 주기가 33시간으로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구의 달이 한 바퀴 도는 데에 27일이나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죠. 물론 엔셀라두스의 공전 궤도 반경이 달보다 더 좁기는 합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와 스스로 회전하는 자전 주기가 일치해서 토성에서 보면 엔셀라두스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본 달도 마찬가지죠. 엔셀라두스를 가장 가까이 방문한 탐사선은 카시니 탐사선인데요. 카시니 탐사선이 엔셀라두스를 근접 통과할 때 과학자들을 굉장히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997년 발사된 카시니 탐사선이 2004년에 토성 궤도에 진입한 후 토성을 비롯한 위성들을 탐사했었는데요. 그 중에 과학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엔셀라두스에 있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방에서 무언가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분출되는 것이 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외계 생명체 발견을 기대하던 과학자들은 이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의 성분을 채취해서 조사하면 굳이 엔셀라두스 표면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하다못해 박테리아라도 그 수증기 안에서 발견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드디어 엔셀라두스에서 분출하는 수증기를 통과하며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위성의 비밀에 대해 많이 밝혀냈습니다. 수증기 분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남극 지방의 얼음층 30에서 40km 아래에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 수증기에서 이산화규소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섭씨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층 밑에 해저 온천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음층 아래의 바다가 실제로는 남극 지방뿐만 아니라 엔셀라두스 전체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엔셀라두스 남극 지방의 균열에서 뿜어내는 이 수증기 기둥을 촬영했는데
수증기 기둥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면 대한민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거리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분출하는 수증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분출되는 물의 양은 1초당 300리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출되는 속도는 음속을 능가합니다. 중앙에 흰색 픽셀로 보이는 부분이 엔셀라두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푸른색이 분출되는 수증기입니다. 엔셀라두스 지름의 20배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수증기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출된 수증기는 우주 공간에서 얼어붙고 분출된 물의 30%는 토성 주위로 도넛 모양을 형성합니다. 나머지 70%는 토성의 고리를 형성하거나 엔셀라두스 표면에 떨어져 얼어붙게 되죠. 일단 물은 아주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물 속에 과연 생명체가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사실인데요. 과학자들이 조사한 그대로 엔셀라두스의 지하바다 밑에 해저 온천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바닷물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죠. 그리고 최근에 엔셀라두스 바다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생명체의 6대 원소인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인, 황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상 어느 한 천체에서, 그것도 드넓은 바다에서 생명체의 6대 원소가 모두 발견된 것은 엔셀라두스가 최초입니다. 이곳 지하바다에는 미생물들이 살면서 먹을 것들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엔셀라두스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에서 과연 생명체가 발견되었느냐? 발견되었다면 벌써 뉴스 특보로 난리가 났었겠죠. 생명체의 흔적은 박테리아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생명체 찾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엔셀라두스의 해저 열수 분출구가 지구 북극의 열수 분출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북극의 열수 분출구 지역에서 미생물들이 발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엔셀라두스의 해저에도 미생물들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생명체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상상이라며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의 단세포 생명체가 발생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더욱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재료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그 재료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진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6대 원소들이 적절하게 조립되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후에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적절한 위치와 배열로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단백질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미노산들이 아무렇게나 모여 있으면 생명체의 기본 단백질 단위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의 배열이 특별한 조합으로 배열되어야 하죠.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루어 하나의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약 10의 100승분의 1 정도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면 지구상의 모래알 개수가 약 10의 20승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우주에 나가서 모래알 하나를 지구의 아무 육지에 던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 후에 내가 던진 그 모래알 하나를 찾을 확률이 10의 20승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0.0000000000001의 확률. 그런데 아미노산들이 합쳐져서 기능적인 단백질이 될 확률은 이보다 훨씬 더 희박한 0.00000을 99개 쓰고 나서 1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미노산은 D형과 L형이 있는데요. 생체 내의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들은 대부분 L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아미노산들이 특별한 배열을 이뤄야만 기능적 단백질이 완성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D형 아미노산은 제외하고 L형 아미노산으로만 만들어지려면 확률이 훨씬 더 작아지겠죠. 이것까지 고려하면 아미노산들이 합쳐져 기능적 단백질로 될 확률은 10의 150승분의 1입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확률을 깨고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소인 단백질이 되었다고 해도 이 단백질들이 모여 하나의 단세포 생물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RNA 전사 과정, 효소의 작용 등을 탐구해보면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가동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들어있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물, 이온,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크게 5가지 구성물질이 필요한데 이 중에 단백질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 500개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최소 500개의 부품을 무작위로 뭉쳐서 이런 복잡한 세포 공장이 만들어질 확률은 약 10의 10만 승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렵겠죠. 저 역시도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허무한 마음이 드네요. 아무리 좋은 혹은 대단한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엔셀라두스의 지하에 아무리 큰 바다가 있다 한들 그 바다가 존재하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없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결론, 엔셀라두스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는 산이 아름답듯이 우리가 이 머나먼 곳에서 엔셀라두스를 기억해준다면 그 안에 바다를 품은 엔셀라두스는 충분히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아름다운 위성이 얼마나 신비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직접 엔셀라두스에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감상하겠습니다.